자, 그래서 오늘이 단원명은 아마 3단원일 거고요. 한번 지수함수 내용을 조금 가볼게요. 오늘 배울 것은 지수함수다. 자, 지수함수란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지수라는 단어를 배웠고요. 해당하는 우리 함수라는 건 뭐야? x, y의 관계인데 그걸 지수로 표현해서 지수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지수함수가 궁금하냐면 y는 a의 x제곱의 x, y의 관계식이 궁금하고 저놈을 지수함수가 부를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a라는 조건 자체는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가 기본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운다의 가장 기본은 우리 함수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 배웠어?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잖아. 우리는 가장 기본은 그 그래프, 함수들을 그릴 줄 아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예를 들어 야, 유리함수 그려라 그러면 우리 나나 그릴 수 있니? 네. 진짜로? 아직은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딱 언제쯤이냐면 우리 내년 중간고사쯤이겠지? 4월? 올해 내년이라 얘기죠. 4월쯤 돼서 유리함수 그려 그러잖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잠깐만. 내년 4월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봐. 뭐냐면 다들 지금은 그냥 수학하에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려가면 좀 그리거든? 근데 거짓말하고 딱 몇 달 지나서 하나도 못 그려. 왜? 외웠거든. 그 개형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라는 거 다들 어떻게 그린다라고 배웠어? 어떻게 그린다고? 맞아. 점 찍어서 이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점 찍어서 이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숙달 되면 대충 막 외워서 그리죠. 근데 그게 까먹은 느낌 되면 이제 못 그리거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전체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프를 한번 몇 개 그려볼게요. 자, y는 뭘 그려볼 거냐면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 그림 방법은 점 찍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정수들을 점 찍어보자. x에다 얼마를 처음에 집어넣어봐요? 그렇죠. 0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돼서 0,1을 딱 찍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얼마야? 2가 되니까 1,1을 찍고 당연히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4가 되니까 2,4 찍는 것, 점 찍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요 정도가 찍힐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찍혀? 4분의 1 이렇게 찍힐 거야. 따라서 이렇게 점들을 우리는 이어나가면 그게 저 이 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고 그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개형이 되겠다가 우리는 이 x제곱 그래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마찬가지 방법은 똑같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릴 거고요. 해당하는 0을 집어넣으면 0,1, 1 집어넣으면 이번엔 2분의 1, 2를 집어넣은 게 4분의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는 게 4가 돼서 우리는 요 놈을 이으면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 정도를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렸고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이 A 값의 범위로 좀 나눠서 그린 거야. 왼쪽 거는 A가 얼마보다 큰 걸 그린 거냐면 1보다 큰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 오른쪽은 A가 0과 1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그 중에 대표적으로 2x제곱과 2분의 x를 그렸지만 실제로 a가 1보다 큰 거는 어쩔 수 없이 점을 찍어보면 왼쪽의 개형을 따를 거고 a가 0과 1 했으면 오른쪽의 개형을 따르겠다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 4가지를 꼭 기억해 줘야 돼. 해볼까? 특징. 첫 번째 우리는 특징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다들 아니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알아야 돼. 자, 정의역이란 건 뭐예요? 우리 x값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x값들을 어떤 걸 집어넣을 수가 있니?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지? x값들 모든 실수. 그래. 어떤 걸 넣어도 되니까 우리는 모든 실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y값 치역을 보자. 봤더니 요놈의 치역 y값들을 봤더니 얘는 항상 뭐보다 큰 것밖에 안 되냐면은 0보다 큰 값들밖에 표현이 안 되겠다가 보이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그놈의 치역을 쓸 때는 y바 y 0보다 크다라고 쓰는 게 저놈의 치역의 범위라고 쓰는 거다. 시험지에서 가끔씩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능이 들어가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해줘야 돼. 알았죠? 이런 거 디테일이 또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뭐냐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유리함수랑 똑같은 성질이 있어. 자, 무슨 성질이 가지고 있다? 유리함수랑 똑같은 거? 점근선. 얘도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니? 저 그래프를 봤더니 점근선과 뭐야?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졌을 때 결국엔 다가가는 선인데 그 다가가는 선에 도달하지 못한 선을 점근선 얘기해. 그때 우리는 무슨 축이라고 얘기합니까? 점근선이 지금은 x축이라 얘기하고 이 x축을 다시 함수로 쓰면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정도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다들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very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 자,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점을 지나죠? 몇 콤마 몇을 항상 지날까? 그렇죠. 0,1을 항상 지난다. 항상 지나는 거는 저기서 누구랑 상관없이 저 a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무조건 지수함수는 지수의 0이면 1인 거니까 0,1 항상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도 다들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 a 값에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불러요. a가 1보다 크면 우리 이 그래프가 x 값의 커짐에 따라 y 값도 커진다 그래서 일명 얘를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아마 다들 함수 단원에서 증가함수라는 단원을 들어봤을 거야.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를 봤더니 x값 커지고 y값 작아지니까 얘는 뭐다? 감소함수가 되겠다. 따라서 항상 지수함수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성질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저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형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y는 3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당연히 2x제곱과 3x제곱은 조금 다를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달라진지를 보자는 그러면 x에 대해 엮는 건 똑같이 여기가 1이지만 얘는 1는 게 3이 되는 거고 2는 게 9가 되니까 이렇게 있겠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는 3분의 1이고 마이너스면 9분의 1 돼서 이렇게 돼서 요것들 이어보면 얘는 이렇게 된다 정도라는 것은 또 점을 찍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a 값이 좀 더 커지면은 요 y축보다 오른쪽에서는 더 위에 있겠고 왼쪽에 더 아래에 있겠다라는 그냥 점을 찍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또 굳이 외우려고는 하지 마. 알았죠? 그냥 뭐 커지면 집어넣으면 얘가 커지게 작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막 이거를 막 외워? 어쩜 헷갈려. 알았지? 이런 것 정도는 직접 넣어가면서 해보면 좋겠다. 마찬가지 우리 요것도 3분의 1의 x제곱을 생각해보자. 마찬가지 0 내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건데 얘는 1는 게 3분의 1 여기가 더 아래에 있고 여기가 9분의 1가 더 아래에 있고 여기는 더 위에 있겠고 여기가 더 위에 있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는 그렇게 묻는 것들이 많아요. 해당하는 저 A값에 따라서 누가 누군지를 구별하라 정도가 나오는데 선생님도 이거를 막 외우지 않아. 그냥 이렇게 요거 그려보고 얘가 위에 있고 아래 있으니까 얘는 이거다 하지 이걸 매번 외우진 않는다. 따라 당연히 3분의 1 x제곱이 왼쪽에 더 위에 있고 오른쪽에 아래에 있어. 알았죠? 그냥 그 정도를 외우려지 마. 그려보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나와 누가 더 크냐. 대충 생각하고 그려보면 누가 위다다. 이거 막 외우면 더 어렵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해당한 이 기본 그래프에다가 대칭 이동을 통한 그래프들도 그릴 줄 알아야 돼. 대칭 이동이라는 거 우리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그래프 세 가지를 생각해보자. 대표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 저 그래프를 가지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릴 수가 있겠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릴 수가 2의 요거 x제곱 그릴 수가 있겠니?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릴 수 있겠니를 물어본다는 거야. 당연히 요거는 x 앞에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뭐에 대칭하는 거야? y축 대칭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2x제곱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다 그려볼게.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얘를 우리는 뭐에 대칭하는 거야? y축 대칭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개형이다 정도가 우리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정도라고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랑 똑같다가 되는 거야. 즉 저 그래프 실제로는 y축의 대칭인 그래프였다. 자, 요것도 그려보자. 얘는 실제로 누구 쪽의 마이너스? y 쪽의 마이너스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칭하는 거야? x축. 그래서 우리는 x축이 대칭이니까 요 놈을 x대칭 시키자. 나는 콜라 사와 빨리. 사와. 사와. 요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겠고 마지막 요거자. 얘는 결국 원점 대칭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지만 그게 아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그려서 걔를 x축에 대칭한다 그래프 정도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따라서 일단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방금 노란색 그렸고 이 노란색을 다시 뭐에 대칭시키는 거야? x축에 대칭한 요렇게가 돼서 그놈을 그려보면은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y는 2x제곱에 x축, y축 원점 대칭되는 게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거 가지고 대칭으로 그려봐야 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할 수 있겠니? 이 정도? 어렵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좀 우리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좀 내용 설명하고 뒤쪽에 뭐 확인인데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의 대칭이동까지 했으면 또 뭐도 해줘야죠? 대칭이동이 끝났어. 우리 뭐 할 줄 알아야죠? 뭐 할 줄 알아야 대칭이동 끝나면 원래는 순서는 뭐부터 하는 게 맞아? 대칭이동 전에. 그렇죠.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A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원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고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당연히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성질은 유리함수랑 똑같아. 자, 우리 유리함수 뭐부터 그리지, 현수야? 그래, 아주 좋았어. 정근선부터 그려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지수함수도 뭐부터 그려? 정근선.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저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x축, y는 0이었어. 그럼 우리는 평행이동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했을 때 이 정근선은 누구 쪽에 영향만 받겠느라고 했을 때 그렇죠. 누구 쪽만? y쪽만 영향받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 정근선은 뭐가 되겠다? y는 n이 되겠다를 알아야 돼. 따라서 우리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그리는 게 맞냐면 정근선 y는 n, 지금 n을 양수로 잡을게. 이렇게 해서 y는 n이라 그래서 정근선을 먼저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의 평행이동은 개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왼쪽 오른쪽 이동이거든. 즉 내가 실제로 왼쪽 가나 오른쪽 가나 나는 나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형도 똑같이 돼서 개형은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개형을 그리겠다가 되는 거고 당연히 무슨 색? 저거 우리가 요거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분홍색으로 해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 분홍색이 돼서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이 그래프의 이제 성질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도 알아야 되냐면 방금 이제 우리 뭘 특징을 딱 알았어. 당연히 정근선이죠. 그다음에 정근선을 딱 찾았다. 순서가 얘는 정근선이 가장 중요해. 얼마가 되겠다? y는 n이 되겠다가 중요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당연히 요 애굴이 지나는 점을 꼭 찍어줘야 되거든. 자, 우리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났지 아까는 0콤마를 지났지. 그럼 얘는 몇 콤마 몇 지날까? a 값에 관계없이 몇 콤마 몇? 건호야? 몇 콤마며? 건호야? 건호지. 미안해. 몇 콤마며? 원래가 0콤마를 지났거든? 얘는 x축으로 n만큼, y축 n만큼 평행이 되어 있어. 원래 몇 콤마 몇 지날까 항상? 긴장하지 말고. 자, 몇 콤마며? n 콤마 얼마? n 플러스 1을 항상 지난다가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가 몇 콤마 몇이었어요? 0,1이었으니까 평행이동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다 n 넣어. 그럼 여기가 a 0제곱이죠? 1이니까 n 더하기 1이겠죠? 당연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요 점을 지나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도 항상 뭘 또 찍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애굴이 지나는 점 m, n 더하기 1도 찍어줘야 돼. 우리가 저렇게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려라 했을 때 이 점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 이 점을 통해서 문제가 구성될 때가 되게 많으니까 항상 이 점도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할 때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점을 항상 지난다가 되겠고요. 당연히 정형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해보면 정형은 좀 나중에 쓰는 거야. 이번에 중요도가 좀 떨어지거든. 항상 여기서 묻는 거는 그건 좀 나중에 돼서. 일단 정형은 똑같아요. 정형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실수 전체가 되는 건 똑같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가 달라져요? 치역이 달라지겠죠?
지금 같은 저 그래프의 당연히 치역은 평행이동 때문에 바뀌죠. y와 y가 이번에 얼마보다 크다가 되겠다? n보다 크다 정도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프 기형 자체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 감소는 이미 앞에서 배웠으니까 크대 중요도는 떨어진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너네가 그릴 수가 있냐가 중요하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한테 몇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한번 직접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 y는 2의 x-1제곱 더하기 3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그리고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1 이런 것도 그려볼 거다. 또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 플러스 2 정도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평행이동의 대칭이동된 그래프 정도까지도 우리가 어떤 게 나오든 잘 그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하나 쪽으로 음수로 좀 가볼까? 자, 그래서 선생님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첫 번째 그래프는 항상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우리가 일명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 y는 2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그려주면 되는 건데요. 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징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뭐부터 무조건 그려라? 점근선부터 그려라. 따라 지금 점근선이 얼마가 되는 거야? y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 에브리 지난 점을 딱 찍어주는 거야. 에브리 지난 점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를 항상 지나니까 1, 마이너스 2를 찍어주는 게 기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저기 a가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뭘 그려주면 돼? 증감술 정도를 그리면 참 잘 그렸어요 라고 우리가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또 그려보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얘 가장 기본꼴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일단은 기본꼴에 해서 얘를 먼저 그려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은 누구를 먼저 그린 다음에 y는 2x제곱을 먼저 그리고 우리는 이 그래프에다가 y쪽에 마이너스니까 뭐 해야 되지? x치니까 얘가 기본으로 뒤집어까지는 이런 그래프겠다를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만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돼. 점근선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들어 올리겠다. 왜? 그래프는 y쪽만 중요하거든. 따라서 우리는 y는 얼마를 딱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y는 2를 찍어줘서 얘를 들어 올리면서 에브리 지난 점을 딱 찍어주면 좋을 것 같다. 에브리 지난 점은 몇 콤마면? 4, 그렇지. 얼마? 4,1. 4,1을 찍어줘서 4,1 요 정도가 돼서 에브리 지난 점을 딱 이용하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다 정도라고 그려주면 된다가 되는 거야. 됐어. 마지막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마지막 하나는 저거. 야, 나 잘못 그렸잖아. 왜 얘기를 안 했어? 이걸 그리려고 했는데 왜 다들 얘기를 안 해? 잠깐 잠들어서 그래 우리 다은이? 자, 잘못했잖아. 내 잘못이야. 다시. 이거 그려야지. 자, 다시. 자, 점근선이 일단 기본 계열표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고 점근선이 얼마가 돼? 저거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1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에브리 지나는 점은 얘는 3, 얼마가 돼? 계산하면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0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열은 평행이동대 이렇게 찍어주면은 요게 y는 마이너스 2의 x만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자, 요거 그려보자. 자, 얘는 당연히 기본꼴을 뭘 그려주는 거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기본꼴이라서 이걸 먼저 그려줘야 돼.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 순서상은 얘를 먼저 그려라. 요 정도는 이제 곧바로 그릴 수가 있니? 요렇게 된다 이해해주고 이 그래프를 뭐에 대칭하는 거? x치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서 얘가 기본 기형이 이렇게 되겠다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 그래프는 그대로 평행이도 자 y쪽으로 2니까 정근선이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2를 찍어주고 에브리 지나는 점 하나 정도를 찍어주자. 마찬가지 4를 집어넣자.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4,1을 좀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상황에서 해당하는 y축의 위치에서 그게 x축보다 위쪽 또는 아래쪽이 그래프경이 나올 수가 있거든. 이럴 때는 항상 y축의 값에서 어디서 만나는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 정도는 살짝 집어넣고 그래프를 그린다라 생각해야 돼.
따라서 저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인가 마십육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4니까 엄청나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랑 만나겠다 정도라고 그려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정도의 사실 가지고 우리가 한번 뒤쪽에 기본 문제들이 있는데 자, 어디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개념 원리 익히기라 그래서요. 한번 68번부터 72번까지 한번 조금 풀어볼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 1번 문제 필수예제 1번부터 가보자. 자, 필수예제 1번은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죠. 별거 없죠. 우리는 3분의 1의 x제곱 그려놓고 성질 보면 되겠죠.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특징이 뭐라고요? 0,1을 에브리지나면서 실제로 그냥 감소함수 그래프다 정도라고 그려주면 끝나는 성질이 되는 거죠. 요렇게가 되겠다. 자, 근데 요거 보고 우리 찾으면 되겠죠? 자, 기억. 1,0 지난다 맞아 아니야? 아니죠. 우리 1르면 당연히 아니니까 아니고요. 니 점근선은 y축이다? 아니죠. 점근선은 x축이죠. 그리고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3, 4분면 지나지 않으니까 맞고요. 니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우린 저것을 증가함수 부르는데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니까 틀렸죠. 따라서 맞는 것은 뭐밖에 없다? 디귿밖에 없다라고 그냥 구하는 문제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밑에 것까지 하고 2개씩 끝낼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는 그래프 그리고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우리 저 정도 그래프 그릴 수가 있니 같이 가볼게요. 당연히 얘는 2의 x-1을 -1인데요. 이런 꼴 정도는 그대로 점근선부터 그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y는 -1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에브리 지나는 점을 찍어라. 에브리 지나는 점은 1, 얼마가 되겠다? 0이 될 거예요. 1넣으면은 2의 0제곱이 1 빼기 1, 0. 그래서 1,0을 딱 찍어주자. 자,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감수 그리며 당연히 x축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정의역 그리고 치역 점근선을 쓰라고 하면 정역은 똑같이 실수 전체역, 치역은 이번에는 얼마? y가 얼마보다는 커야겠다? -1보다 커야겠고, 당연히 점근선은 y는 -1이다 정도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마찬가지. 자, 요거 그려보자. 얘는 기본적으로 3의 -x제곱 그래프인 감소함수를 그려서 해당하는 점근선이 1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그래프도 한번 바로 해서 y는 1을 딱 점근선을 찍어주고요. 해당하는 에브리 지나는죠. 얘는 0,2가 돼요. 0,2니까 요렇게 해서 요 점을 찍고, 얘는 감소니까 요렇게 되겠다 정도라고 그리면 되겠다. 됐어요? 그럼 정역은 그냥 이쪽에다 쓰게 되면 얘도 실수 전체가 똑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치역이 조금 달라지겠죠? 치역은 어떻게 돼? y가 이번엔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당연히 점근선에 y는 1 정도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자, 밑에 거 확인 체크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죠? 확인 체크 풀어보자. 2개씩 끊어서 할 테니까. 자, 이번 문제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x축에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즉 평행이동과 대칭이동할 줄 알면 누구나 구할 수가 있는 문제겠죠. 첫 번째는 x축으로 2, y축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당연히 그 식은 2의 x-2제곱 더하기 1이다 쓰는 것 정도는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얘를 뭐에 대칭? x축의 대칭. x축은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y 앞에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y는 -2의 x-2제곱 -1이다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뭐 우리 평이도 대칭 다 했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a는 당연히 얼마가 되냐? 같은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2의 x제곱 곱하기 a라고 쓰래요. 따라서 우리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얼마야? 4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 정도가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 능량식을 구하라는 문제. 또 할만할 겁니다. 자, 그 밑에 거는 더 쉬워요.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fx가 3의 x제곱 그래프야. 그때 fa를 n, fb를 n이라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4일 때 m 곱하기 n을 구하라는 문제다. 대입해서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주어진 것은 저기다 a를 집어내 3의 a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m이 되겠다 나와 있는 거고 3의 b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n이 되겠다가 나온 거야. 근데 주어진 것은 a 더하기 b가 4래요. 두 개 더하래요.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뭐 하는 게 맞고요? 곱하는 게 맞고요. 3에 곱하면 두 개 더하기니까 a 더하기 b 이것이 m 곱하기 n이다. 그럼 주어져 있는 a 더하기 b가 4니까 우리는 얘가 얼마다? 뭐 81 정도가 돼서 그냥 요런 그래프를 보고 함수값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정도가 된다. 자, 마치 밑에 거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도 할만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를 해보자. 우리가 이미 지수 파트에서도 대소관계를 했고요. 지수 파트에서는 거듭제곱근을 똑같이 맞추던가 또는 그것의 거듭제곱이 다르며 거듭제곱을 통해서 해당하는 식을 거듭제곱근을 거듭제곱 맞춰 대소비교를 했어. 근데 이번에는 지금처럼 요런 꼴들의 대소비교를 또 어떻게 할까? 얘는 특징은 전부 다 지수의 밑을 3으로 바꿀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지수로 써보면 3의 얘를 2분의 1제곱 정도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는 3의 2분의 3제곱 정도라고 바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은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고요. 그러면 3의 2분의 1제곱, 3의 2분의 3제곱, 3의 3분의 2제곱을 이미 지수 파트에서 배운 걸로 또 대수 비교가 가능한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보고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y는 3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0,1을 항상 지나는 증가 함수가 되겠고 그러면 저 3의 2분의 1제곱은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은 함수값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값은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요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은 3의 2분의 3제곱과 3의 3분의 2제곱 중에 얘가 그 다음으로 크니까 3분의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2분의 3을 집어넣은 게 여기가 돼서 누가 가장 크다? 얘가 가장 크고 두 번째고 세 번째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에 당연히 그 x값이 뭐한 걸 집어넣을수록 크다? 큰 걸 집어넣을수록 그냥 크다라고 인식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마찬가지 이번에 어떻게 써요? 0.1에 마이너스 10분의 1 0.1에 마이너스 2분의 1 0.1에 마이너스 4제곱 될 거다. 이번에 어떤 그래프를 떠올려라? y는 0.1에 x제곱 그래프를 떠올리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0,1을 every 지나는 감소함수를 그려주겠다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요 정도가 되겠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0분의 1 더 작은 값이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는 게 여기 있을 거고 마사죠? 마사는 더 왼쪽에 있겠죠? 표현하기 좀 이상하겠지만 이 정도가 돼서 여기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일명 감소함수상에서는 우리 이 x값이 더 뭐할수록 작은 것을 집어넣을수록 전부 다 뭐하다? 크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밑이 1보다 큰 거는 큰 걸 집어넣을수록 큰 거고 밑이 0과 1 사이에서는 작은 걸 집어넣을수록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큰 걸 넣을수록 뭐해지겠다? 작아지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밑에 따라서 대소 비교를 이렇게 구해주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fx가 2분의 1에 x-1제곱 더하기 3일 때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다.
다들 우리 역함수라는 것을 구한다라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죠? x랑 y를 자리를 바꾸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y는 꼴로 쓰면 y는 x-1제곱 더하기 3인데 얘 역함수를 구할 거는 x, y 자리 바꿔서 y는 꼴로 표현하자. 근데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민채야, 알아?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지 알겠어 혹시? 지수다 뭐 배우죠? 자, 무슨 함수일 것 같아? 자, 로그 함수가 되겠다 정도로 해서 바꿔볼게요. 따라서 x, y 자리 바꿔 y는 꼴로 정해서 3을 넘겨보면 x 빼기 3이 되겠고 얘가 2분의 1에 y-1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것을 보고 지수를 뭘로 바꿔주자? 로그로 바꿔주자. 자, 간다. y 빼기 1은 뭐가 돼요? 로그 얼마 미치? 2분의 1에 x 빼기 3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1만 넘겨서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3 더하기 1은 뭐가 되겠다? y가 돼서 얘가 내가 구하려는 역함수 gx다 정도라고 써주는 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가 될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로그함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되겠 정도를 생각하는 거다. 자, 답 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GA가 2가 되는 실수 A 값을 구하라.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GA가 2가 되는 A 어떻게 구하죠? 저거의 동치를 생각해야죠. 뭐야? GA는 2가의 동치는 그렇지. 그래서 F2가 얼마다? A가 된다를 생각해서 실제로 그냥 저기다가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또 이 역함수 구했다 그래서 얘가 2 되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GA가 2의 동시는 FE가 1이니까 요거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저기다 2를 쏙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2 집어넣으면 그냥 2분의 1 더하기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다. 자, G2분의 7을 구하라. G2분의 7은 우리가 방금 구했던 역함수에다 2분의 7은 게 행동이 좀 더 빠를 거죠. 여기다 2분의 7을 집어넣으면 끝. 당연히 2분의 7 빼기 3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1 얘는 답이 2 정도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밑에 거 풀고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 밑에 거 풀고 잠깐 쉽시다. 자, 이번에는 뭘 타이틀이 뭐냐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1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최대 최소 구하나 다들 해봤을 거야. 가장 기본은 뭐야?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데 낮은데 찾으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첫 번째 유형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통한 최대 최소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번 그래프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1번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고 당연히 1번 그래프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 평이동한 건데 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정근선이 변하지 않은 상태니까 에브리 지나는 동안 바뀌는 것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저 점이 항상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정도만 딱 찍어 두고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를 그려주면 될 거다. 그러면 얘가 얼마부터 얼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니까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장 높은 것은 얼마를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게 가장 작은 값이 되겠다. 간단한 얘기죠? 따라서 우리 최대 구해볼까요? 최대를 나잼이라 그러면 저기다 얼마? 1을 집어넣은 거가 되겠죠? 3의 세제곱 27이 될 거고 최소값은 얼마는 거? 마이너스 2는 거 그래서 1이다 정도라고 구하면 되겠다. 자, 2번도 똑같아요. 2번은 뭘 그려라? 2의 1-x제곱 그려라. 이 그래프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려놓고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 2의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x축의 평행이동이니까 개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만 찍자. 항상 지나는 점 1을 집어넣으면 1,1을 항상 지나고요. 그리고 감소함수를 그려주면 저 그래프를 그렸다. 그랬더니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 마일부터 2.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고요. 2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를 집어넣은 거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대, 2를 넣은 게 최소가 되겠다. 따라서 최대는 이번에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거. 그래서 4가 되겠고요. 최소는 얼마 넣은 거? 2 넣은 거.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되겠다. 특징이 뭐예요? 당연히 위치 1보다 큰 그래프는 뭘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된 거야?
큰 거 집어넣는 게 최대, 작은 거 집어넣는 게 최소고요. 지금처럼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감소함수에서는 뭘 집어넣는 게, 큰 거 집어넣는 게 최소, 작은 거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겠다. 됐죠? 그럼 당연히 맞잖아요. 3번도 일단은 저놈을 이쁘게 고쳐줘라. 이제 어떻게 고치겠다. 저걸 딱 보고 3분의 4의 x제곱이라고 고칠 줄 알겠니? 4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4의 x제곱이다. 그럼 얘도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뭘 그리라는 거야? 증감수를 그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거고, 당연히 이번에는 얼마 집어넣은 거? 0부터 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서 큰 거 집어넣는 게 최대, 작은 거 집어넣는 게 최대, 최소. 그래서 최대는 얼마 는 거? 1 는 거, 3분의 4, 최소는 0 는 거, 1이 되겠다 정도라고 하면 되겠다. 자, 밑에 거 말해볼까요? 여러분 간단하니까 밑에 거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이번 특징은 x범위는 0부터 2 사이에서의 y는 4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그 함수가 지수함수 하나만 나왔어. 요거만 나왔거나 얘만 나와서 그 그래프경을 그려서 최대치수를 그렸지만, 이번에는 4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을 그려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그릴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저 지수함수식의 최대치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특징은 2x제곱과 4x제곱 관계가 있죠. 우리가 서로 제곱배가 된다를 알아. 즉 이런 문제들의 최대치수는 뭘로 풀 거냐라고 얘기하면 치환을 통해서 푼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두 항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2x제곱을 뭐다? t라고 치환하겠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치환을 통한 최대치수는 변하지 않는다 사실 알아야 돼. 그 함수의 최대치수나 치환을 통해 구한 최대치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저 함수를 치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2x제곱을 t라고 치환했어. 항상 치환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다들 뭔지 알아요? 치환하면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범위 생각. 따라서 우리는 t의 범위를 생각할 거고, 그러면 x범위를 통해서 t의 범위를 생각하자. 우리가 범위를 구한다고 같은 말은 실제로 최대치수 구한다랑 같은 말이야. 얼마부터 얼마가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증가함수니까 x가 0부터 2에 들어가면 얼마 집어넣는 게 최소라 그랬어? 0는 게 최소니까 얼마? 1부터 2는 게 최대니까 4가 되겠다 그래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바뀌어요. y는 t제곱에 마이너스 2t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뀐 거야?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다. 유나 2의 x 플러스 1제곱을 선생님이 2 곱하기 2x 한 번에 2t라고 썼다고 지금 당황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기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 우선 볼록에 아래로 볼록에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를 되겠고, 범위를 봤더니 얼마부터 얼마더라? 1부터 4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요만큼이 되겠죠. 따라서 가장 높은 거 얼마 집어넣은 거? 4 집어넣는 거 되겠죠. 4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여기가 8이 되겠고요. 최소는 이렇게 돼서, 자, 답을 구해보면 최대는 얼마가 되겠다? 8. 최소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 되겠다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는 그런 것도 묻겠죠. x가 얼마일 때 최대,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요건 뭐야? t가 얼마일 때? 4일 때, t가 요거가 1일 때지만 우린 x를 구해야 되니까 t자리에 2의 x제곱을 집어넣어서 x가 2일 때 최대값 8, 요 놈이 1이니까 x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정도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다. 밑에 것도 좀 풀어볼게요. 문제 수가 많죠. 자, 그 다음은 이게 필수예제 몇 번? 9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9번이고요. 문제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가 x는 a일 때 최대값 b를 가질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써보면 다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가 최대값을 x는 a에서 갖는다. 어떻게 구하겠냐? 자, 특징은 뭐예요? 밑이 얼마다? 2인 지수함수 그래프에 여기가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인 것 뿐이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원래 지수함수가 있는데 요 놈이 2차 함수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또 아냐면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죠. 얘는 무슨 볼록 그래프니까 위로 볼록 그래프니까 무슨 값이 나와? 최대값이 나와요. 그런데 밑이 얼마야? 1보다 크니까 얘가 최대일 때 전체도 무슨 값이 나오겠다? 최대값이 나오겠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끝나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차함수만 완전 제곱하면 마이너스의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3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지수 쪽에 최대값이 얼마야? 3이 되겠고 내가 구하려는 것은 이것의 최대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돼서 8이라고 적어주고 그때 x는 얼마라고요? 2차 함수가 최대를 가질 때 1이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어? 그래서 이번에 밑이 1보다 큰 거에 2차식이 들어갔을 때 얘가 최대를 가지니까 전체도 최대를 가진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됐어? 만약에 여기가 아래로 볼록 그래프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바꿔서 당연히 문제에서는 뭐만 존재하겠어? 이번에 무슨 값? 속값밖에 없겠죠. 왜? 우리는 이 지수 자체가 이번에는 무슨 값밖에 안 나오니까 최소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들은 당연히 밑에 따라서 이 지수가 위볼이냐 악을 따라서 답을 결정될 거니까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다. 자, 밑에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부담 갖지 말고 똑같이 한 번 더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딱 그냥 뭐만 따르냐면 밑이 얼마인 것 뿐이냐면 4분의 1이고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것 뿐이야. 다시 한번 써볼게. 따라서 저함수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이라 적고요. 최대 최소 구할 거예요. 당연히 요놈의 최대 최소는 지수의 최대 최소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이번에 특징은 밑이 1보다 작은 놈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일 때 전체는 무슨 값을 갖겠다? 얘가 최대일 때 전체는 무슨 값? 최소를 갖겠고 얘가 최소일 때 최대가 되겠다. 그럼 요놈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저 지수를 또 완전 제곱하면 끝나겠죠? 마이너스의 x 빼기 3의 제곱에 여기가 이거 어렵다. 얼마나 써야죠? 플러스 1인가요? 땡큐.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범위라서 한번 그려줄까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얘 꼭지점의 좌표가 3,1이 될 거고요. 범위가 얼마? 1부터 4다. 따라서 1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두 칸 떨어진 여기 있을 거고요. 4는 여기 있을 거다. 따라서 범위는 요만큼이 되는 거니까 최대는 여기가 3일 때 1이 될 거고요. 최소는 1 집어넣은 거. 당연히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정도는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최대가 얼마? 1. 최소는 마삼이지만 내가 구할 답은 그 답이 아니라 지수에다가 넣은 답이죠. 그러면 최대는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뭐일 때 최대라고요? 가장? 그렇죠. 가장 작을 때. 따라서 가장 작은 거 얼마? 마삼이니까 4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거꾸로 얘가 가장 멀 때 클 때가 되는 거다. 최대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4분의 1의 1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는 64, 최소는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아까랑 다른 건 딱 하나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가장 큰 게 당연히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고요. 밑이 0과 사이에 있으면 지수가 가장 큰 게 최소, 작은 게 최대가 되겠다 정도만 구하면 될 거다. 이때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번의 특징은 타이틀은 이렇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일단 혹시 산술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어느 파트에서? 수학하. 예를 들어 부등식 문제에서 푼 적도 있을 거고 또는 유리함수에서 그런 문제 파트를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또 그거는 잘 모르겠어. 자,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저놈의 또 최대 최소를 구할게. 그럼 아까 문제를 좀 연결시키면 뭐가 보일 거냐면 얘가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x제곱인데 당연히 이렇게 두 개를 더해진 지수함수는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아까 그릴 수 없는 지수함수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풀었어. 그러면 이것도 치환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누굴 딱 치환해 보겠냐면 당연히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다 생각 정도가 무난한 생각이야. 그러면서 지수를 치환하면 범위 설정할 건데 이번에 x범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고 실수 전체에서 지수함수의 범위는 치역의 범위를 생각해야 되니까 0보다 크다 정도라고 설정해주면 맞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요 앞에 거는 t가 될 거고, 건호 이거 잘 바꿔야 돼. 여기가 2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제곱이 2가 툭 나오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x제곱을 t라 그러면 2의 마x제곱은 역수가 돼서 얘가 t분의 1이다 정도라고 이렇게 딱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뭐의 최대 최소를 뭐의 최소를 구하라? t 더하기 t분의 2의 최소를 구하라 문제야. 특징이 뭐야? 얘가 둘 다 양수인데 서로 역수관계의 최소값을 구하라. 아, 이런 문제가 우리 뭐였다면 산술기하를 통한 최소값 구하기였죠. 우리 산술기하가 뭐야? 2 루트 두 개를 곱한 거. 따라서 2 루트 두 개를 곱했더니 사라지면서 2가 되겠다. 그래서 아, 우리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다? 2 루트 2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x값을 구하라 문제도 나오겠죠? 그때 x값은 이 등호가 성립할 때고요. 그때는 언제야? 두 개가 뭐 할 때가 되는 거야? 같을 때가 되는 거야. 따라서 t와 t분의 1가 같을 때를 구하세요. 그럼 t를 눌러주면 t제곱이 얼마일 때가 돼? 2가 될 때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때고, 그런데 t는 0보다 큰 거니까 양수밖에 안 되니까 루트 2밖에 안 되는데 그때 x를 구하라 문제일 거니까 얘가 2의 x제곱이니 아,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값 얼마다? 2 루트 2를 가진다 정도까지를 생각해 주는 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별거 아닌데 그 아래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맞죠? 조금 어려워. 자, 그래서 그 아래 문제를 볼게요. 그 아래 문제는 위에 거를 연결시켜서 풀어주는 문제인데요. 요것도 먼저 얘기하면 동학원은 좀 자주 나오는 문제고 다른 학교에서는 나오면 되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나왔다고 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이 문제가 동학고에서 되게 그냥 중간에 툭 나오는데 일반 다른 학교에서는 되게 고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로 속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유는 좀 디테일이 들어가서 그래요. 알았죠? 보통 수학 문제가 난이도를 좀 나눌 때 뭐 풀 수는 있는데 그런 디테일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 자, 그거 한번 해볼게. 자, 마찬가지 딱 저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냐면 치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위에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치환하라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그냥 2의 x제곱만 치환해서 풀게요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는 그렇게는 풀리지가 않는 문제야. 그럼 얘는 누굴 치환해야 되냐면 우리 지수 파트에서 그런 문제 풀어본 적이 있죠. 2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할 때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구하라.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고. 즉 우리는 그걸 제곱해서 밑에 걸 구하듯이 이 문제의 특징은 누굴 치환하겠냐가 포인트냐면 요 전체를 치환하는 게 포인트예요. 선생님 아까는 이런 서로 역수관계라서 각각을 치환한 역수관계로 해서 치환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얘는 왜 이렇게 풀어라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미안해.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저놈을 치환해야겠다가 포인트야. 왜? 우리는 요 놈을 치환하면 앞에 거 4x제곱 더하기 4의 마x제곱을 t로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 그 말까지 이해하겠어? 자, 그럼 이제 무엇 생각? 범위 생각할 건데 그 범위는 이거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건지 이해하겠어? 역수관계 더하기고 0보다 큰 놈이니까 이거의 범위를 뭘로 구하겠다? 산술기하로 구하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2루트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될 거다? 1이 돼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설정해야 돼. 그게 안 돼? 2x제곱 곱하기 2xx제곱 안 된 거야? 아니요. 잠깐 좋은 거야? 아니요. 좋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요걸로 이제 요거 모양 만들자. 자, 우리 알죠? 저거 모양 만들 양변을 뭐해서 제곱하면 이거 제곱 바로 하자. 4x제곱 더하기 4의 마x제곱에 더하기 2배. 두 개를 곱하면 1이 될 거고 얘가 t제곱이 되는 거다. 그러면 4x제곱 4의 마x제곱 우리가 넘겨서 자 이제 써보자. 얘 앞에 거를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t다라고 딱 써주면은 2x제곱 대 마x제곱 t일 때 저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요 놈의 뭘 구하자? 최소값 구하자. 당연히 이제 2차함수의 최소값 범위 설정했으니까 완전 제곱해서 구하면 끝나겠구나. 그러면 t 빼기 1의 제곱에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정도라고 완전 제곱하면은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어떻게 틀려지 혹시 알겠어? 이렇게 신나게 풀어놓고 어떻게 해서 틀리겠어? 최소값 얼마라고 써서 틀리겠어? 이제 마삼이라고 틀리겠죠. 왜 틀리겠어? 내가 이거 치환해놓고 요 범위 설정을 생각보다 많이 까먹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제 써서 마삼이라고 틀린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는 범위를 이제 2보다 커 놨으니까 2가 요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범위의 채소는 2를 집어넣는 게 되겠다를 풀어야 돼.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돼서 최소값은 딱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어제 디자인이 알겠죠? 생각보다 해당하는 요렇게 써서 마삼 써서 틀린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요거는 전응치환에서 꼭 요거 범위 설정하는 것까지를 잘 생각해 주자. 자, 밑에 거 한번 또 풀어볼게. 밑에 거 문제 똑같은 거니까 다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제 13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풀 거냐면 일명 지수 방정식을 풀어볼게. 우리 방정식이란 건 뭐야? x근의 개수를 그냥 x의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지수 방정식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 뭘 구하래? 2의 x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4x제곱이 되는 x를 구하라는 거야. 특징은 당연히 오른쪽의 밑도 얼마로 바꿀 수가 있다? 2로 바꿀 수가 있겠다. 따라서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의 2x제곱이라고 딱 쓸 수가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당연히 이 지수방정식 풀라고 봤더니 밑이 똑같은 거니까 결국 누구끼리 그냥 똑같으면 되겠다? 지수끼리 똑같다라고 그냥 풀어주면 끝나는 게 그냥 지수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이걸 뭐 설명할 게 있니? 네, 이렇게 구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2x가 되는 x 구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삼은 0이니까 x는 인수분해해서 3과 1에 이렇게 돼서 x는 마이너스 1과 3이 되겠다 정도라고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마찬가지 두 개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얘는 마찬가지 밑이 3, 얘는 9분의 1이죠. 근데 오른쪽에 9분의 1을 3의 거듭적으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정도라고 바꿀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써보면 3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따라서 마찬가지 밑이 똑같이 3으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내가 2x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6x와 마이너스 2x 더하기 16 되는 x 구하세요. 따라서 뭐 구해보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의 마16은 0이죠. 따라서 2로 묶어주면은 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8 다 알죠? 뭐 풀어지네. 4와 2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뭐 4가 되겠다 정도라고 풀어주는 문제. 마지막 3번도 똑같겠죠? 자, 왼쪽은 밑이 4분의 3, 여기가 3분의 4다. 통일하려고 하면은 요 오른쪽의 식을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써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되는 정도다. 마찬가지로 누구끼리 같다? 지수끼리 같다? x제곱 더하기 3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면 2와 3의 뿔뿔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뭔지 알겠죠? 별거 없어요. 똑같이 맞춰놓고 더하면 된다. 바로 할게요. 밑에 것 하나 더 하고 또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 특징은 AX제곱꼴이 반복되는 또 지수 방정식을 풀어라. 다음엔 방정식을 풀게요. 특징은 뭐가 되냐면 또 2의 X제곱과 2의 2X제곱이 있겠다. 그럼 우리는 저 방정식을 어떻게 풀겠냐 그러면 이것도 치환을 통해서 풀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니?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도 치환을 통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야. 따라서 2x제곱을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면 항상 범위 설정이 중요하고요. 지수함수 치환하고 정의와 만나서 범위는 0보다 큰 거니까 내가 구하는 근 t는 0보다 큰 것만 일단 구할 거다. 그러면 요 식을 이제 바꿔 쓰면 내가 4t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항상 잘해야 돼. 2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니까 9 곱해서 36 얘가 t가 되겠다 정도를 잘 써줘야 된다. 따라서 방정식의 근은 뭐 곧바로 인수분해하면 그거 하시고요. 나처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묶어서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8과 1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t의 근을 구했더니 얼마랑 얼마랑 되니까 1과 8이 될 거다. 하지만 요 근은 내가 구하는 t근이 아니라 x근이니까 요 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2x제곱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x는 얼마와 0과 3이 되겠다 정도라고 푸는 것을 AX제곱꼴에 반복되는 지수방정식이다. 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밑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4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야? 아까랑 거의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르냐라 그러면 9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는 0에 두 개는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
아까 문제는 직접 인수분해가 돼서 그 근을 구해서 해봤다면 이번에 인수분해가 좀 안 되는 꼴이거든. 자, 무슨 얘기야? 만금하고 똑같이 풀이란 다음에 원래는 3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0보다 크다라고 딱 써줬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요 놈을 t에 대한 2차방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3이니까 여기를 3t라고 써주고 더하기는 0이 돼서 요렇게 구해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저 알파와 베타의 합을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해주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해당하는 t의 근도 당연히 몇 개가 될 거다? 2개가 될 거고, 그럼 선생님이 요 t의 근 2개를 t1과 t2라 쓸게. 즉, 3의 알파 제곱을 t1, 3의 베타 제곱을 t2라고 근을 한번 써볼게. 요 말까지 이해하겠어? 해당하는 t근이 2개면 알파근도 2개나 쓰니까 저렇게 대응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t1과 t2를 2차만 준 근이니까 t1 더하기 t2가 얼마다 라고 우리는 줄 수가 있냐면 3이다라고 당연히 줄 수가 있고요. t1 곱하기 t2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거지. 그러면 t1과 t2자 요 놈을 한번 집어넣으면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결국엔 3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얘는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왼쪽에서 나오니 오른쪽에서 나오니 이해할 거고, 어느 쪽에서 나와요? 오른쪽에서 나오겠다 이야기했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구나. 즉 얘를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쓰면 얼마다? 1이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나와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한 풀이가 되겠지만 실제로 저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한 학생들은 결국엔 여기에 이런 t에 대해 2차만 두 근의 모양은 요 지수방정식의 두 근의 모양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라는 걸 좀 이해해주고, 그랬을 때 이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요 놈의 두 근의 곱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가 1이 되는 근에서 나올 거니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고 풀면 원래는 베스트 풀이긴 해.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조금 돌아간 건데 어떻게 이해된다고? 지금 3x제곱의 제곱 나와 있는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모양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고,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 2차 방정식 근으로 한 두 근의 곱에서 나오니까 얘 두 근을 곱해서 걔를 1을 썼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서 바로 풀어주면 좋은 거야. 알아들으기 조금 어려운데 많이.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되게 쉽겠지만 거꾸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도 이렇게 푸는 게 실제로 훨씬 더 빠르거든. 예를 들어 뭐가 나올 수가 있는 인수분해가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주면은 마삼되게 만드는 숫자 뭐 있지? 플러스 2? 땡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플러스 2라 그러면 원래 인수분해가 돼서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1이 돼서 3의 x제곱이 1과 2가 되는 걸 찾아서 조금 어려운 걸 얘기했는데 그 x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가 되는 x를 찾을 거고, 당연히 우리는 3x제곱이 2면은 x는 로그 3의 2라고 대답을 잘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근이긴 하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놈이 나와서 x를 직접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요 놈이 얼마 이거 어렵네. 2가 되겠고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로그 3의 2다 라고 대답을 해주긴 하면 되긴 해. 알겠죠? 이거는 표현 방법이 조금 별로긴 하지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도 당황하지 말고요.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하자. 에이, 왜 다들 어디 가려고 그래? 자, 여기까지 할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는 풀고 갈 거야. 가요? 안 돼. 풀고 가야 돼. 집에서 풀어요. 응? 집에서 풀어요. 집은 원래 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끝냅시다. 자, 이번에는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지수 방정식을 풀어볼 거다라는 얘기야. 아까는 밑이 결정된 거 풀을 거고,
그러면 일단 특징을 봤더니 여기는 x 플러스 여기가 3이니까 밑이 서로 다르고 봤더니 지수는 똑같은 방정식을 어떻게 풀겠냐? 당연히 뭐야? 지수가 똑같으니까 뭐가 똑같은 x 근거하자? 밑이 똑같으면 되겠다. 따라 첫 번째는 x 플러스 2가 뭐가 되도록 하네? 3이 되는 x 구해서 x는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밑이 서로 다르더라도 지수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에브리 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0을 집어넣으면 지수는 달라도 모의 0제곱이 1이니까 지수에다가 0이 되도록 해서 0도 우리는 저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밑이 다를 때 밑 같은 거랑 지수가 0 되는 걸 찾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한 번 더 구해보면 당연히 2번도 뭐야? 얘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구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면 밑이 똑같고요. 지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일단은 지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2는 x제곱 마사되는 근을 구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지수가 다른데 밑이 똑같을 때 이번에는 x에다가 얼마 주면 되겠니? 우리 뭐의 몇 제곱이 항상 똑같다? 1의 제곱이 똑같으니까 이번 여기를 1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따라서 이번에 x 빼기 3이 1이다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풀 줄 알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이니까 얘는 3과 2에다가 위에가 마이너스에서 x는 얼마다? 3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밑에 근이 x는 4가 되는데 뭐 문제에서 단 x는 3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위에서 구했던 3과 마이너스는 전부 다 되지 않으니 답은 4만 되겠다 정도로 오른쪽은 구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밑에 거 풀고 끝냅시다.